건 압축, 보온, 사양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중에서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하나만 딱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저는 압축을 골라요. 다 중요. 그러니까 벌키우는 거 다 중요해요. 모든 기술, 모든 이런 관리 기술이 다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를 딱 따지라 그러면 압축이 압축. 요거를 설명드리고 이제 궁금할게요. 이 압축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려체예요. 우리가 집안에 보일러 틀듯이 얘네가 벌이 붙어가지고 보일러 틀듯이 집안을 데우는 거예요. 이 벌통 안이 지네 집이니까 이 안을 데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벌통이 이렇게 있으면 얘네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놔두면 이 공간 얘네가 발 열을 해서 우리가 덮어놓으면 여기도 데워지겠죠. 그죠? 이 틈으로 열이 이쪽으로 전달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열을 뺏긴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더울 때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근데 추울 때 하게 되면 이거 보온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아까 그 육아 온도가 34도, 35도라고 했는데 그 육아 온도를 얘네가 올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를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벌은 일을 많이 하면 노화가 빨리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벌이 꿀도 많이 먹지, 노화도 빨리 오지, 손에 막힌다는 거예요. 열을. 근데 내가 만약에 이게 내장벌인데 다 털었어. 다 털고 저기 경유판 대고 보온판으로 막아서 이 공간도 없애줬어요. 그러니까 보온판 아시죠? 우리 은박보판 그 단열재 집 같은 거 쓰는 거 양봉 같은 거 팔아요. 그러면 이 토종 사이즈를 딱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딱 막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공간만, 이 공간을 안 데워도 되는 거예요. 얘는 여기만 데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벌 내장벌을 이게 이제 축소하는 거, 압축 축소하는 거예요. 지금 압축 축소 얘기 드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잊으시면 안 돼요. 압축, 축소, 그러니까 압축, 보온, 사양 이 세 가지는 아주 벌 키우는데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항상 벌을 키울 때는 이거를 머릿속에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소파잖아요. 딱 4개 정도 그 정도만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 소파는 뭐 위에? 볼 양에 맞춰서. 아니면 벌이 많으면 계속 볼 양에 맞춰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봄벌 깨울 때 이걸 하는 거예요. 벌이 추울 때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추울 때도 사람이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 춥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껴안고 모여 있으면 더 따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도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도 줄여주면서 그러니까 작은 방에, 그러니까 사람 생각하면 똑같아요. 우리가 이 방이 이렇게 다 퍼져서 문 다 열고 있다가 이쪽 한 방을 다 몰아. 그래서 다 온 다음에 문 꽉 닫고 그 보온판 막는 거예요. 꽉 닫은 거. 닫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 몰아가지고 이 방에서 다 모여 있는 거 이렇게 공간도 줄이고 그래서 이렇게 딱 모으고 그러면 딱 막아주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하면은 이게 보온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럼 보온이 그럼 여왕이 이제 산란이 나간단 말이에요. 산란이 나가면서 이제 그러니까 얘네가 온도가 나와야 이 여왕이 산란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게 여기 보이. 안 고우셔도 되는데 거래서 약간 못 들어줘서 그래. 거려서.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이 벌 키울 때 이제 이 보온을 관가하는데 이거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이 육아를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건 왕이 이 벌통안을 통제하는 건 아니에요. 이 통제하는 건 일벌이 다 통제해요. 일벌이 왕을 시키는 거예요. 오죽하면 왕이 마음에 안 들면 죽여요. 일벌들이 왕을 갈아버린다고. 노후되면 가죠. 노후대도 갈아되고 어떤 때는 산란 잘 나가는 데서 그냥 죽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그 안에 미묘한 뭐 벌에 거기까지는 인간이 모르겠지만 어쨌든 벌은 여왕은 일벌이 좌지우지한다. 알을 낳아라, 낳지 말아라, 뭐 해라 다 시키는 거예요. 민주주의 사회 똑같이 우리 대통령한테 야 하지 마라 뭐 이러잖아요. 졌다 해라 이러죠. 얘네도 똑같아요. 그래서 아주 얘네도 좀 민주주의적으로 이렇게 하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지금 다시 계속 반복하잖아요. 압축, 보온, 사양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아까도 했지만 양봉식 벌통이나 이거 그러니까 계란벌통, 양봉벌통이나 계란벌통은 뭐 이쪽에서 이렇게 막던 이쪽에서 이렇게 막던 어쨌든 공간을 줄여주는 게 압축이에요. 축소 압축. 근데 이건 어떻게 하냐? 그럼 사각은 위아래로 압축해요. 혹시 이런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얘기 드리는데 나 봄꿀을 나 봄에 떠야지 이런 분들 계세요. 그죠? 네? 뭐 어떤 분들은 야, 봄에 떠서 파는 꿀이 더 좋아. 더 뭐 가치가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잘못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만약에 사장님은 꿀이 이만큼 들었는데 안 땄어요 겨울에.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 이렇게 보시다시피 벌길이 이렇게 열려 있잖아요, 그죠? 벌길이 있어요, 다니는 길이. 그러면 얘네가 이 꿀도 데워야지, 벌도 데워야지. 밑에서 에너지를 이 공간만큼 꿀 안 딴 만큼 더 쓰게 되겠죠, 그죠? 월발산 네, 그리고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빈대박이 들어가 있다. 이것도 안 좋아요. 벌은 겨울에 최대한 좌대까지 아니면 좌대가 지금은 뭐 이런 자대도 했지만 이게 압축 보온 자대인데 뭐 양봉도 보온도 되는데 이거는 공간을 지금 만약에 이거 빼버리고 지금은 다 빼고 지금 이제 다 빼서 빼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벌 밑에 이런 좌대도 겨울 월동 동안에는 다 하고 먹이도 최소한 예를 들어서 나는 벌을 키울 때 봄벌을 잘 깨워서 먹이도 준다. 뭐 그러실 거면은 먹이를 조금만 주셔도 돼요. 뭐 한 칸 반?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얘네가 꿀을 언제 먹냐면 보통 3월 달에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되게 따뜻해서 좀 일찍부터 먹어서 이 먹이 손실 때문에 많이 벌이 죽었는데 다른 분들도 많이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매금을 자주 하고 관리를 하니까 먹이 없으면 먹이 주고 먹이 많으면 안 주고 적당히 조절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또 먹이 주라 그랬더니 1년 내내 그냥 뭐 이만큼씩 배 터지게 주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꿀 파는 게 아니라 올해는 벌을 좀 늘려봐야 되겠다 해서 키우시는데 이게 이 벌 너무 그러니까 먹이를 많이 주게 되면 이 벌방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벌방에 여왕이 알을 낳아야 되는데 꿀이 채워져요. 그러면 꿀꿀꿀꿀꿀 빈방 하나 알 낳고 꿀꿀꿀꿀꿀 빈방 하나 알 낳고 이러면 손에 막심이에요. 우리가 꿀이 들어오는 시기에도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꿀이 들어오는 시기에도 산란을 받아야 돼요. 정상적으로. 근데 그걸 산란 압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근데 꿀을 내가 진짜 나는 꿀 뭐 엄청나게 판다. 나 꿀이 없어 못 판다. 응? 그리고 비싸게 판다. 그런 분들은 산란 안 받고 이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월 뭐 20일부터 내가 6월 한 5일까지 꿀을 받겠다. 그러면 그거 이제 꿀 받는 기술인데 여왕을 빼거나 가두면 돼요. 그러면 사장님 양보라고 똑같아. 산란은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왕을 가둬놨으니까 빼버리거나 그럼 빈방이면 꿀은 막 들어와요. 그럼 다 꿀만 잔뜩 차요. 금방 차요. 이런 대박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장님 같은 경우에 뭐 사장님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뭐 꿀이 이제 뭐 일주일에 한 칸 차면 엄청나게 차는데 예를 들어서 여왕을 가뒀다, 여왕을 뺐다. 뭐 이런 통은 좀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그랬다고 쳤을 때는 같은 날짜에 2칸씩 채워줘. 더블. 그것도 기술이에요. 왕을 가둬서 옆에다가 피살을 받고 왕놈에다 가둬가지고 걸어놨다가 너무 오래 하면 안 돼요. 출방을 다 해버리면 안 되니까 그 전에 한 10일이나 길어 2주 안에 다시 풀어주면 다시 이제 산란이 나오죠. 그러면 어느 정도 차냐면 2주에 한 3칸 정도 차요. 엄청나게 꿀차요. 그래서 자 어쨌든 이 인공구멍 할 때 이제 이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기본적으로 머릿속에는 항상 압축 보온 사양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벌은 추울수록 그 다음에 먹이가 없을수록 먹이도 주고
이제 하여튼 먹이도 주고 보온도 해주고 외부 보온도 해주고 내부 보온도 잘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얘네가 육아 온도를 올려서 산란을 최대한 받아가지고 봄에 뭐 증식을 하던 내가 꿀을 따는 목적으로 그 일꾼을 많이 만들던 간에 아무튼 그 산란을 최대한 받으려면 이게 보온이 돼야지 요 안에 이 산란 공간이 넓어져요. 근데 사장님도 어떤데 뭐 이렇게 벌 키우다 보면은 아 갑자기 뭐 낭축병 때문에 애벌레를 뺐다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죠. 그게 번데기도 빼고 막 애벌레도 빼고 그러는 게 얘가 산란을 이렇게 나갔는데 이렇게 넓게 나갔어요. 이렇게 나갔는데 얘네 보호할 벌들은 얘네가 이제 날씨가 따뜻하니까 계속 좋네. 그러니까 여왕이 뭐 산란해 그래서 저들도 넓게 산란했어. 근데 갑자기 영하로 탁 떨어졌어요. 그러면 얘네가 봉구를 가운데 몰아요. 지네도 살아야 되니까, 그죠? 뭐 자식도 중요하면 나도 살아야 되는 사실. 모인다고요 가운데. 그러면 이 밖에 산란했던 거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낮에 따뜻할 때 다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실이 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사장님은 그냥 돈을 설렁하게 해놔가지고 이런 손해를 봤어. 근데 사장님은 이거를 잘 하셔가지고 야 뜨뜻하게 해가지고 얘네가 살아남은 게 보호가 됐어. 그러면 누가 이득이 돼? 사장님이 이득이 돼. 벌 많아지니까 오는 거야. 벌 많아지면 일할 일꾼도 많아지면 벌 많이 해오는 거야. 또 벌 이렇게 해서 임무분봉 할 때도 벌량이 많으면 사장님 4칸 가지고 4장 가지고 분봉하는 일, 난 10장 가지고 분봉하면 사장님보다 더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보통 더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제 요 분봉법을 요 이제 소초강이라는데 이 소초강 가지고 하는 분봉법을 알려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이제 이걸로만 키우겠다 큰 걸로. 근데 요거 나는 이제 사각으로 가기 위해서 요걸로 진시가했다. 요거는 결정을 하셔야 돼요. 본인들이 하실 때 내가 이제 이거를 이제 이거는 저기 있어요. 요걸로 키울 때는 비용이 요거 절반이에요. 요거는 요거 두 개가 요거 더블이에요. 더블 값이. 그러니까 내가 뭐 이걸로 키우겠다 그러면 그냥 이거 안 사고 이거 사서 이제 쭉 하면 되는 거고. 근데 나는 이제 사과벌통 위주로 해서 뭐 채밀근을 운영해야 되니까 이걸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걸로 이렇게 증식을 하신대요. 근데 증식하기 전에 이제 저 벌을 이제 옮길 건데 우선은 벌을 옮겨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벌을 이렇게 저 사과벌통 뜯어 가지고 이걸 뜯어 가지고 이렇게 옮겨 놓고 이걸 또 옮기면서 동시에 분봉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거는 뭐 방법이 여러 가지니까. 그래서 우선은 제가 그 통을 우선 옮기는 것부터 여기로 하는 거를 이제 한번 그냥 보여드리고 이따가 실제로 저거를 벌통 사장님 벌통 한번 뜯어가지고 한번 해보라. 저걸 뜯어서 한다고 저기 망치는 건 아니에요. 저걸 통만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벌통 안에 이렇게 이제 벌집이 이렇게 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저거를 저 벌통을 이렇게 뒤집어요. 이렇게 있는 거를 이렇게 뒤집어요. 뒤집으면 이제 벌집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동그랗게. 이게 나온 거를 이제 잘라가지고 그 벌을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몰아가지고 이제 전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선풍기. 근데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있는데 뭐 어떤 때 막 바쁠 때 막 강제로 쓰기도 하는데 그냥 이렇게 벌들은 이렇게 불면서 이게 이렇게 충격을 주면 벌이 아래로 내려가요. 그리고 벌은 보통 이제 그 양쪽 가 규퉁이 이렇게 보면 벌집의 길이 제일 넓은 데가 이 사각 요 끝에 벌이에요. 이쪽이 제일 먼저 내려가고 가운데는 삐져가요. 여기는 삐져가 잘 안 내려가면 벌을 이렇게 충격을 주면서 불다가 안 내려가면 이 오뎅꽂이 있잖아요. 이걸로 그 벌 꾹 누르시면 죽어요. 그러니까 벌집도 무너지니까 이렇게 톡톡톡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벌들이 내려가요. 그리고 얘네는 벌들이 좀 따라쟁이라 그랬는데 이렇게 우리 이제 좁은 데 있어서 뒤에서 가만히 서 있으면 뒤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전달되는 거예요. 야 빨리빨리 가 이렇게 해서 얘네가 뚫려요 구멍이. 그래서 쭉 내려가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벌이 쫙 내려가면 빠르게 이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인공분봉을 하던. 근데 이제 아까 통을 옮길 거니까 이거 잘라가면서 또 올라오면 또 불고 또 자르고 해서 이거를 소초가 이렇게 이게 이제 소초라 그래요. 안에 붙은 거. 이거는 띄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거 이제 띄시면 돼요 이렇게. 이게 그리고 여름에 이런 거 보관하실 때는
그늘에 시원한 데 문 열어놓고 보관하셔야 돼요. 이 더운데 만약에 이걸 이렇게 놓으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렇게 똑바로 세워두고 뒤집어서 똑바로 놓은 상태에서 그늘에 시원한 데. 그러면은 왜 그러냐면 그거를 만약에 증소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집을 물결처럼 이렇게 닫았죠. 그러니까 안 이쁘죠.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튀어나오고. 우리는 빳빳하게 지길 원하는데. 그렇죠. 이거 생긴 대로 줘요. 이거 사장님 만약에 내가 나 특이하게 짓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그렇게 해줘 이렇게. 진짜로. 어떤 때는 뭐 여기도 이렇게 막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거 생긴 대로 줘요. 그 사장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뜯은 다음에 이제 벌집을 아까 이제 몰았죠. 모른 다음에 여기 이제 호치키스나 뭐 테이프나 이런 거 붙어 있으면 그걸 이제 떼어서 이거 대박을 빼내요. 그럼 이제 벌집이 이렇게 올라오겠죠, 아까처럼. 올라오면 이제 뭐 이거 또 다 내면 또 안에 칼 넣어가지고 짝짝짝짝 눌러내면 그 벌집만 이렇게 서요. 꿀 딸 때도 이렇게 떼요, 반대로. 꿀 딸 때 뚜껑 열고 이렇게 칼집을 이렇게 넣은 다음에 빼고 또 칼집도 훅 빼고 그 다음에 벌집 잘라가지고 뭐 김치통 같은 데 넣고 다시 똑같은 방 반복하는 거예요. 꿀을 내가 원하는 데까지 뒤집어서. 이렇게 안 땄어요? 어떻게 땄어요? 그래 잘라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해줘도 돼요. 근데 이제 뒤집어서 하고 근데 어쨌든 이제 벌집을 이제 잘랐어요.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이게 지금 서너 칸 잘라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잘라가지고 자를 때 이제 크기를 보셔야 돼요. 여기 이제 소총이 요만하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어차피 벌집이 요거보다 조금 더 넘어가요. 왜냐면 이게 이 사이즈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얘가 요거 조금 더 넘어간다고, 넓이가. 그러니까 이제 요 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벌집을 이제 요렇게 해서 대충 요 정도 딱 칼로 쫙 잘라가지고 이제 여기 판때기 이런 데다가 이렇게 놓으시는 거예요. 벌집을 자른 머리 여기다 이렇게 놓으시고 그다음에 요거로 이렇게 얹으세요. 얹으신 다음에 그다음 칼로 여기를 이렇게 칼집을 넣으세요. 요 안에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는 밑에는 안 다치게 하고 위에는 좀 잘라야 돼요. 그래서 요 밑에를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동그랗게.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요거 철사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칼집을 이제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칼집을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손 따라 이렇게 쫙 넣어요. 벽으로 따라 이렇게 넣으시고 여기는 이제 동그라니까 안 넣어도 되고 여기 이렇게 자른 다음에 그다음에 이게 벌집이 여기 있고 이렇게 올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벌집에다가 요 칼로 얼마큼을 넣냐면 힘을 줘서 절반. 그러니까 벌집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두께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에 딱 칼이 벌방이 이제 양쪽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가운데에 이게 소초가 붙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쪽 벌방이 딱 가운데만 와서 쫙 긋는 거예요. 요걸 따라. 철사 따라 이렇게. 가운데만. 절반만 잘리니까 벌집 두께 요만큼의 절반만 이렇게 잘리게. 네? 아시죠? 그래서 요거를 쫙 근 다음에 네, 요거 이제 이렇게 살짝 떠 있어요. 살짝 떠 있는 상태 딱 누른 다음에 이걸 딱 눌러요. 그러면 누른 다음에 이 철사를 이렇게 누르면 벌집의 가운데 철사가 들어가게. 네. 그러면 이제 벌집이 그래도 이제 약간 이쪽으로 튀어나와요. 이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튀어나오면 어떻게 하냐? 이 판때기를 대는 것도 중요해. 이거 잊어먹지 않고 그냥 맨바닥에 하거나 이러다 나중에 까져먹고 딱 되면 다 떨어져요. 특히 꿀 들은 거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받친 다음에 들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띄는 거예요. 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빼먹었네.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철사 눌렀잖아요. 철사 누른 다음에 고무줄 가지고 우리 손목 고무줄 있잖아요. 얇은 거 마트에서 막 주는 거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한번 거시고 예전에 이제 고추끈이나 뭐 이런 거 했는데 그 되게 불편해. 그 묶는 것도 일이에요. 막 꿀 묻었는데 네, 그래서 그냥 고무줄 갖다가 탁 껴가지고 쭉 당겨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쯤에 하나 걸고 그 다음에 또 여기다 하나 이렇게 걸으신 다음에 이렇게 세워가지고 딱 제낀 다음에 벌집이 이제 이쪽이 튀어나왔으니까 이렇게 밀어가지고 좀 넓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푹 들어가겠죠, 그죠? 연하니까 이렇게 밀어가지고 가운데쯤 오게 벌집이.
그래서 가운데쯤 여기 이제 가운데쯤 벌집이 왔다 싶으면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요거 이제 결합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이제 똑같이 하는 건데 방식은 똑같아요. 그래서 벌집을 이제 이게 크기가 보통 요만하잖아요. 이 사각 벌통은 뜯으면 그러니까 여기다 벌집을 이렇게 하나 넣고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넓은 아까 제가 이제 사장 보고 이거 달라 그랬는데 이렇게 놓고 여기다 놓고 벌집 놓고 이렇게 놓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 칼집 이거 넓게 놓고 아니면은 이제 이게 작으니까 절반만 해서 여기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똑같이 한 다음에 고무줄 2개 끼고 그 다음에 하나 또 잘라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놓고 그러니까 2개를 동시에 하면 돼요. 이렇게 놓고 딱 재단한 다음에 짝짝 끼고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껴가지고 이렇게 같이 세운 다음에 맞추셔가지고 이렇게 누시면 돼요. 이제 이게 그 저기서 벌집을 뜯어가지고 통을 옮기는 거거든요. 일로. 그래서 여기로도 짧게도 옮겨도 되고 이렇게 바로 옮기면 이제 뭐 사각으로 바로 또 분봉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사각벌통에서 사각으로 가면 그러니까 계량벌통을 우선 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안정이 되고 증식이 되면 도망을 잘 안 가요 얘네는. 왜냐면 여기 꿀 있지, 여왕 있지, 뭐 어린 벌, 뭐 충봉판 다 있지. 그러니까 도망을 갈 수가 없어요. 더 뜯어도. 근데 이제 이런 거 주의할 때 하셔야 될 게 실수로 왕을 밟으면 안 돼. 조심하세요. 그 발을 막 이렇게 움직이시면 안 되고 발은 이제 되도록 안 움직이고 발을 옮길 때는 한번 이렇게 바닥을 보면 여왕벌이 기어 다니는지 뭐 이렇게 떨어졌는지 이런 것도 뭐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벌을 이제 다 옮겼어요. 이렇게 여러 장을 이제 이만큼 나오겠죠. 뜯으면 한 제가 보기에 한 5장, 6장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다 뜯으면 그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꿀은 만약에 이제 뜯을 때 이렇게 만약에 높잖아요. 벌집이 뭐 더 높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다 안 옮기셔도 돼요. 꿀이 많이 차 있는 부분은 그냥 먼저 잘라요. 그래가지고 아니면은 뭐 나중에 뒤집어가지고 유충판, 봉판만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꿀장은 먹이장만 한 장 정도만 옮기시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면 왜냐면 일이 많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이만큼 꿀이 있는 거는 드시면 되는 거예요. 드시거나 뭐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벌을 우선 충판, 그러니까 산란판, 알판, 충판, 봉판은 싹 옮기신 다음에 이 정도 이제 옮겼잖아요. 옮긴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벌이 붙어 있잖아요. 여기 그죠? 이제 벌집은 다 옮겼어요. 그리고 이거를 본자리에 놓는 거예요. 원래 작업할 때 얘를 이제 빈